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에서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테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21년도 국가공무원 취급 공채 상황 판단 16번부터 20번까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문을 봐야 되겠죠?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일단 옳은 것을 찾는 거네요. 그리고 바닥글을 보니까 뭐 제목을 친절하게 다 줬어요. 민원의 종류, 신청, 접수, 이송, 처리 결과의 통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상황이 있어요. 갑은 어쩌고 저쩌고 민원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을은 어쩌고 저쩌고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둘 다 민원을 제기하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뭔가 차이가 있겠죠? 네. 그리고 선질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어차피 등장인물은 지금 쭉쭉 보니까 갑은 을은 뭐 A가 이렇게 됐네. 하죠. 뭐 1번부터 볼게요. 갑은 뭘 하시죠? 뭘 하는 거죠?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2번은 을은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할 수 없다. 똑같이 민원 신청이 가는 거네요. 둘 다. 그죠? 신청. 3번. 갑이 신청한 민원이 갑이 신청한 민원이 뭐 다른 행정기관 소관 상황인 경우라도 A씨는 해당 민원을 A씨는 이송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4번은) A씨는 갑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 처리 결과를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통지에 가는 것 같고요. 5번은 을이 동일한 민원을 이미 2번 제출하여 처리 결과를 통지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청한 경우 다시 신청 했을 때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좀 핵심어를 찾아봐야 돼요. 네. 여기서 뭐가 됐어요? 이송. 좀 특별하게 되어 있는 게 이게 통지죠. 5번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종결 처리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바닥글을 한번 제대로 보죠. 첫 번째, 민원의 종류. 민원의 종류가 뭐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 법정 민원 하고 괄호 안에 어떠한 건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르 민원이 있고요. 건의 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민원이 있네요.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상황을 한번 가보죠. 갑은 상황으로 가보면 갑은 어떤 민원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어떤 민원? 갑은 인근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불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A씨에 제기하려고 한다. 불편 해결? 뭐 여기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가로 안에서. 보통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이게 나오죠? 불편 해결. 을은요? 을은 자신의 영업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영업 허가. 첫 줄에 있네요. 바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복잡하게 나오지 않아요. 보통. 법적 용어는 거의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앞에서 봤듯이 뭐 하여야가 해야 아니면 구체적으로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제시를 해주는 요 정도만 변화를 주는 거지 크게 변화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갑은 기타 민원이고요. 기타 민원. 을은 어떤 민원이에요? 법정 민원. 민원의 종류에서 이렇게 차이가 났으니까 당연히 이 밑에서도 뭔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 보죠. 민원 신청. 신청에서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 그럼 요거는 동일한 거죠. 포함을 해야 하나 기타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돼 있어요. 신청. 우리 본 거 같죠? 선택지 1번, 2번에 신청이 나오네요. 그죠? 선택지 1번 갑. 갑은 어떤 민원이에요? 기타 민원. 기타 민원인 경우에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을 신청할 수 없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다시 와서 보면 기타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틀렸네요. 1번 틀렸고요. 을은 어떤 민원이에요? 법정 민원. 여기서 예외 원칙이 문서로 해야 된다고 돼 있죠? 예외가 기타 민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을 같은 경우는 원칙대로. 그럼 문서로 해야 되겠는 거죠? 근데 전자문서로 했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전자문서? 동일하다.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선택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선택이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 다 틀렸죠? 다음은 접수. 민원의 접수.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접수 중을 교부해야 함. 단. 기타 민원은
기타 민원 및 운편 및 전자문서로 신청한 민원은 접수 중 교부를 승인할 수 있음. 혹시 접수하는 게 있나요? 없죠. 네, 그럼 넘어가고. 다음 이송.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소관인 경우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어요. 지체 없이. 근데 혹시 이송에 관계되는 게 있나요? 3번에 보면 이송 있죠? 이송 있네요. 합의 신청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경우 A씨는 해당 민원 이송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아니죠. 반드시 이송해야 된다고 했죠? 반대적인 걸로 나타냈네요. 이것도 안 돼요. 요 세 개 다 효과를 반대로 얘기해 줬죠? 이렇게 하면 가능한 건데 가능하지 않은 거로 얘기해. 요거는 이송 없이 처리할 수 없는 건데 있는 걸로 했고 효과가 다 반대죠. 그 다음에 다시 바닥글로 넘어와서 처리 결과의 통지에 관한 게 있었나요? 4번이 있긴 있네요. 예, 읽어봅시다.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 문서. 또 단이 나와요. 단이 나오면 예외가 있는 거죠. 기타 민원의 경우와 통지의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음. 가능하다는 거죠. 통지할 수 있으니까. 4번으로 와봅시다. A씨는 갑이 신청한 민원. 갑이 신청한 민원은 어떤 거예요? 기타니까 기타의 처리 결과를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어떻게 돼 있어요? 바닥글에.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돼 있죠?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끝까지 가볼게요.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어디 있어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근데 여기 조심해요. 제외라는 말이 또 나와요. 법정 민원은 제외라. 그럼 이 민원에서 법정 민원은 이 뒤에 있는 여기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효과가 없겠죠. 효과에 적용을 받지 않겠죠. 2회 이상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면 그 후 접수되는 것은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법정 민원은 바로 종결 처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죠. 5번 볼까요? 어떤 민원이에요? 법정 민원이죠. 법정 민원이고 이미 2번 제출하여 통지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청한 경우 딱 지금 여기에 반복 및 중복 민원 처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네요. 그럴 경우 해당 민원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거는 법정 민원 빼고 법정 민원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죠? 종결 처리 즉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4번, 5번도 틀렸어요. 보면 지금도 이거 5번. 그죠? 4번. 3번. 1번. 2번. 이렇게 되죠? 지금 일단 겹치지 않고 규정 하나당 거의 하나씩만 물어봤어요. 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네. 17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과 상황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드물게 나오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딱 봤더니 밑에 보니까 공공조 1항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이런 식으로 또 1항 나와 있고 2항의 허가권자는 어쩌고 저쩌고 또 나와 있고 그래서 또 보니까 밑에 보니까 공공조가 또 시작되죠. 2조 이걸 2조라 부를게요. 공공부 장관은 뭐뭐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 위에는 뭐였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었고 사망도 또 가서 보면 또 심의를 거쳐야 된다. 제한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제한 나오고 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뭐뭐 돼 있는데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이런 거 나온다. 이런 식으로 뭔가 건축 허가에 관계되는 내용이 나오는 규정이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황 또 앞에 거랑 또 비슷하네요. 16번이랑 2명이 등장해요. 갑은 20층이 연면적 5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을은 연면적 합계 15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을 각각 A광역시 B구에 신축하려고 한다. 신축이 뭐예요? 건축에 해당되는 거죠. 뭔가 여기서 둘은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선지 살짝 살펴봅시다. 갑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누구에게 나오겠죠? 누구에게. 2번 갑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어쩌고저쩌고 하고 끝에 뭐라고 돼 있죠?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3번 B구청장은 뭐뭐 한 후 거쳐 또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4번 을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착수하지 않은 경우 A광역시장은 취소하여야 한다. 5번 같은 경우는 주무부 장관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인정하고 용구가 하는 경우 공공부 장관은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또 꺼봅시다. 1번에서는 건축허가겠죠. 선택지 1번에서 건축허가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죠? 3번도 착공을 제한하는 거고요. 4번은 취소에 관계되는 얘기. 건축허가 취소에 관계되는 얘기고 5번 같은 경우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건축허가, 취소, 착공 제한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정리하면서 규정을 보면서 찾아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1조 1항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건축물을 신축이 포함되죠. 신축. 우리가 상황에서 봤던 신축이 포함되죠. 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또 나오죠. 다만 원칙은 지금 뭐예요?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한테 받으면 돼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A광역시 B구니까 원칙은 만약에 어떤 게 되더라도 건축에 대한 원칙은 B구청장이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다만 21층 이상의 건물이나 5화예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이때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거죠, 두 개가. 위쪽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이쪽은 특별시장이나 이거예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서 한번 상황을 봅시다. 20층에 5만이면 21층도 아니고요. 21층도 아니고 연면적이 10만도 아니에요. 그럼 원칙이죠. 원칙이니까 비구청장. 근데 지으려고 하는 건물은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단서로 가는 거예요. 단서. 그래서 A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이 정도 분석을 하시면 돼요. 2항 봅시다. 허가권자는 여기서 갑자기 허가권자는 나오죠. 허가권자는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둘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갑 같은 경우는 비구청장이고 을 같은 경우에는 A 광역시장이에요.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또 나왔죠.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1호를 보니까 2년 이내 착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가 가능한 거죠. 취소. 또는 착수하였는데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이런 두 경우에는 하고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네요. 다만에서 이 정도까지 보고 한번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얘기죠? 여기는 허가와 취소 해당하는 선지를 한번 봅시다. 1번 갑은 비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죠? 비구청장이 받아야 되죠. 1조 1항 본문에 의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착공제한은 지금 1조에 안 나와 있는 거 취소해야 된다. 여기 있네요. 4번에 취소해야 된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을이 건축허가를 받은 뒤에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A 광역시장은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여기서 누구예요? 허가권자죠. 취소를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허가권자는 누구였어요? 을 같은 경우에 광역시장이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춘 거예요. 지금 두 개 다 뭐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는 대상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 여기는 취소 주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네. 되고요. 다시 또 뭐 있나요? 이제 다 착공 제한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러면 2조를 볼게요. 2조 1항에서는 공공부 장관은 국토관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재, 보전, 뭐뭐에서 특별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뭔가 이렇게 요런 사유가 있으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제한이죠. 제한할 수 있다. 그죠? 누가 해요? 공공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2항에서 보면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 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런 사유가 있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여기서는 조금 빠진 거예요. 여기서 허가권자였고요. 1항에서 허가권자였고 여기서는 시장, 군수. 그러니까 요거는 값만 통하겠죠. 따지고 보면 여기 허가권자라고 했으니 값을 둘 다 걸리는 거예요. 제한할 수 있다.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누가? 시도지사가. 3항 같은 경우는 뭐 1항이나 2항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니까 공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취소권자죠. 이 사람 1항이나 2항에 따라서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이런 절차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사항은 1항이나 2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 또 제한하는 경우 뭐가 있나 했더니 제한 기간을 설정해 주네요. 이 제한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하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숫자 관계되는 거는 자꾸 연습해야 돼요. 이런 게 나오면 바로바로 고쳐주는 거죠. 최대 3년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 있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2번을 볼게요. 갑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갑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어느 거에 속할까요? 제 생각에는 2조 2항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갑 같은 경우, 그죠? 2조 2항. 2조 2항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그대로 나오죠.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일정한 절차 뭐예요? 2조 3항에 있는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2조 3항에 있는 절차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일정한 절차. 갑의 건축물을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A광역시장은 취소권자에 아니에요. 여기에 따라서 시도지사니까 취소권자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주체도 갖췄고 절차도 갖췄어요.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착공을 제한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것도 옳은 질문이네요. 3번. B구청장은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게 뭐예요? 2조 3항의 절차잖아요. 주민 의견 청취한 후 요거 3번에 나오죠? 여기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거쳐 건축허가를 받은 을의 건축물 착공을 제한했어요. 게다가 을이야. 을은 여기서 보니까 을은 시도지사가 을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을에 대한 것들을 취소할 수 있는 을 거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공부 장관뿐이에요. 1항에 따라서. 2조 1항에 따라서. 보이시죠? 여기. 공공부 장관. 허가권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공부 장관은 갑 것도 할 수 있고 을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2항에서 봤죠? 2항에서는 을은 없죠. 을은 없어요. 근데 하물며 시도지사도 아닌 B구청장이 할 수 있대요. 틀렸죠? 답은 3번이에요. 5번도 한번 볼게요. 5번에서는 뭐가 나오는지 볼까요? 주무부 장관이 문화재 보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 이거 어디서 좀 본 것 같죠? 2조 1항으로 가볼까요? 문화재 보존 이렇게 나오죠? 주무부 장관이 그대로 나와요. 이러한 문제에서는 거의 법률은 용어를 너무 심하게 고치거나 사례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여기에 해당하는 문화재 보존에 해당하는 건지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거의 그대로 갖다 써요.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죠. 문화재 보존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부 장관은 2조 1항의 주체가 누구예요? 맞아요. 맞게 했어요. 공공부 장관은 건축허가를 받은 을의 건축물에 최대 3년간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연도가 나왔어요. 기간이 나왔어요. 어디 나와 있었죠? 2조 4항. 상황이 나왔었죠? 아까 했죠?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인데 1회에 하나서 1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기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최대 하면 몇 년이었어요? 3년. 그러니까 맞는 거죠? 옳은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입니다. 네, 아까 풀 때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잘 정리를 해가면 천천히 차분히 정리를 하다 보면 취소권자가 누군지 이렇게 딱딱 보다 보면 그러면 3번에서 확실히 답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연습을 충실히 했으면 내가 옳지 않은 것을 찾았던 근거가 있어요. 옳지 않은 것. 그 근거가 뭐예요? 얘는 비구청장이 아니야. 이거는 공공부 장관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주체가 틀렸어. 이걸 확실하게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4, 5번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죠?
5번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3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문제를 풀이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 실전식으로 하면서도 많은 설명을 붙여서 오래 걸리는데 설명 빼고 그냥 문제만 풀면 한 2분 내에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네.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문을 볼게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그려놓고 또 뒤에 보니까 공공조 해서 규정이 또 나오네요. 규정이 나오면 규정은 어떤 거다? 규정 요건과 효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특별한 정보 제공 방식이다. 그래서 딱 보면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고 4항이 있고 5항이 있네요. 거기서 보니까 뭐 심의회라는 게 뭐 나오면서 뭐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1호, 2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항에서는 뭐 성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3항에서는 임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4항에서는 뭐 심의에는 소집 의결 뭐 해서 뭐 이렇게 갑자기 3분의 2, 3분의 2 뭐 이렇게 해서 비율이 나오죠. 그리고 5항 같은 경우에는 뭐 서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게 나오는구나. 쑥 흐른 거예요. 여기서 뭐 이렇게 지금 정리하지 말고. 그리고 선지를 봐요. 선지를 딱 보면 외부위원의 최대 임기는 6년이다. 이따 우리가 임기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외부위원회 임기.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는 최소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번 같은 경우 그렇고요. 3번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내부위원이 모두 여성일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는 7명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7이 7이 가능한 건지 봐야 되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 정보공개심의회가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3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가 있다. 3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고요. 5번 같은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이 직접 출석하여 이들 모두 안건에 찬성하고 2명이 부득이한 경우 서류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출된 서면 의견에 상관은 없이 찬성으로 의결된다. 찬성이 과연 되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보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임기, 그 다음에 6명이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또 여기 7명이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찬성 인원이 3명이라도 이게 의결되는 경우가 있는지, 의결이 되는지, 그리고 구성의 문제. 5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결에 대한 문제죠. 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네, 직접 가서 하는 거죠. 정보공개심의회는 1조 1항을 볼게요. 시민 각 호의 구문에 따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10인 이내라고 하면 최대는 몇 명이에요? 최대 10인. 10명. 이렇게 되죠. 근데 안에 보니까 각 호의 구문에 따라 내부위원이 있고요. 외부위원이 있어요. 내부위원은 숫자가 딱 정해져 있네요. 위원장 1인. 과면 뭐예요? and죠. 3인. 그러면 총 내부 인원은 일단 4명이 무조건 있는 거예요. 4명이 있는 거고, 외부 위원은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그러면 총 곱하기 3분의 1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숫자가. 그죠? 그리고 2항을 보니까 위원은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이 2분의 1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되지 않도록은 이하 X죠? 그러면 이건 뭐죠? 그러면 초과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요. 2분의 1 초과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이 4명이라고 그러면 남성은 2분의 1을 초과해야 되니까 3명은 돼야 되는 거죠. 3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뭐 아시면 되고요. 지금 쭉쓱 보는 거예요. 한번. 조문이 짧아요. 조문 규정이 짧으면 탐색형 아까처럼 조문이 긴 경우는 잘라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요 정도 하고 또 보고 하고 했는데 조문이 이렇게 짧으면 그냥 쭉 다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임기가 또 나와요. 여기는 임기. 내부위원은 직위 재직하는 기간이고 외부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아까도 했었죠. 앞에 문제도. 그럼 최대 몇 년이에요? 외부위원의 임기는 2 더하기 2니까 6이죠. 6년이 최대다. 최대 6년. 사항 심의회. 드디어 뭐 아까 의결 같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나오네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돼 있어요. 정족수가 나오네요. 정족수. 5항.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출석한 거를 본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여기에 대한 특칙이죠. 의결, 사항에 대한 정족수에 대한 특칙이에요. 이거 분명히 이건 뭔가로 쓰일 거예요. 그죠? 이는 6년이다. 6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죠? 임기. 사망이 있죠? 사망에서 정리했죠? 여기가 1번. 정보공개 심의회는 최소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일단 우리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건 4명이에요. 그죠? 4명. 4명이에요. 최소 6명으로 인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럼 6명이 되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6명. 6명으로 가능한지. 6명으로 가능한지 볼게요. 6명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일단 내부 인원은 무조건 가야 되니까 외부 인원은 2명인 거죠. 아까 여기서 뭐라고 돼 있죠? 외부 위원은 총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죠? 총 위원 수가 6명이에요. 거기에 3분의 1은 2죠. 그러니까 요거는 갖춘 거예요. 그럼 5명이 가능한가 봅시다. 5명. 5명이면 4명이 내부 위원이어야 되고 1명만 외부 위원일 거예요. 그럼 5의 3분의 1은 1.xx 정도 나오겠죠? 그게 사람 수예요. 사람 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올려야 돼요. 그냥 올림. 그러면 2명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적어요. 안 돼요. 그러면 최소 6명. 맞죠?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다? 여기. 1항에서 나온 거고. 자, 3번.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모두 여성인 경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4명이 여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7명이 가능할까요? 4명이잖아요. 아까 4명이면 2항에 나와 있네요. 위원은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의 2분의 1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2분의 1을 초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초과. 4명의 2분의 1은 몇 명이에요? 2명. 2명을 초과하면 몇 명부터예요? 3명부터죠? 부터는 다시 최소. 그죠? 그러면 7명으로 가능해요? 안 돼요? 되죠? 3명부터 하면 되니까. 가능해요. 지금 이 세 개는 옳은 거예요. 다 옳은 선지. 우리가 뭘 찾아야 되죠?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돼요. 다시 한번. 4번. 정보공개심의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위원 3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가 있다. 봅시다. 이거는 정족수에 관한 거니까 사항이겠죠? 사항인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딱 보면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8의 3분의 2는 얼마예요? 16. 5.xx가 나오겠죠? 그러면 인원수니까 올림을 해요. 그럼 6명은 일단 6명이 나와야지 출석이 된 거고 6명의 3분의 2는 뭐예요? 4명이죠. 4명. 그러면 이거 이상이 돼야지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고 했죠? 찬성으로. 3분의 2 이상이 돼야지 찬성으로. 근데 지금 몇 명을 그랬어요? 3명이라고 그랬죠? 3명 갖고 안 돼요. 답은 4번이에요. 그렇지만 5번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이 직접 출석하여 이들 모두 찬성하고 위원 2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출된 서면 의견에 상관없이 해당 안건은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거 되게 4번을 우리가 4번이 쉽게 나왔으니까 4번이 옳지 않은 걸 알았으니까 이거를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5번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봐봐요. 지금 우리는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 몰라요. 근데 최대 10인이라고 했죠? 그럼 10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요걸 빠뜨리면 문제가 좀 헷갈려요. 그렇게 해도 뭐 답은 나오긴 어떻게든 찾으면 되긴 한데 그러니까 10인이니까 10인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10인의 3분의 2이면
6.xx고요. 그러면 7명은 최소한 나와줘야지 출석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2명은 5명 확실히 출석을 했는데 2명은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대요. 이때 5항에서 뭐라고 했죠? 출석으로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5 더하기 2라서 출석 정족수를 만족시킨 거예요. 그리고 출석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죠? 7의 3분의 2이니까요. 14. 14니까 4.xx가 나오겠죠? 그럼 5명은 찬성을 해줘야 찬성으로 의결이 되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5명이 직접 출석하여 찬성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 의결 정족수 넘은 거죠. 의결 정족수 충족. 그래서 이거는 의결이 된 거예요. 빠뜨리 쉬운 게 최대 10인이라는 거. 그럼 9인이 10인 때 되니까 9인 때 당연히 되겠죠. 그죠? 판인이 돼도 되는 거고. 이런 거. 이런 사실이 숨어 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18번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19번입니다. 19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은 모두 고르면 보기가 나오네요. 보기. 일단 보니까 이게 분반 허용 기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분반 허용 기준은 어쩌고저쩌고 동그라미에서 일반 강의, 토론 강의, 영어 강의, 실습 강의 이런 4가지 종류가 있고요. 갑자기 이상의 기준에도 불구하고가 나오면 뭘까요? 예외. 어디에 대한 예외예요? 요거에 대한 예외죠. 요거에 대한 예외가 되겠죠. 이런 예외가 있구나 딱 보고 보기를 딱 보니까 선제 입대시 보는 거예요. 보기. 뭐 수강 인원이 몇 명이고 만족도 평가 점수가 몇 점인 뭐 여기는 일반 강의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영어 강의네요. 영어 강의고요. 또 여기도 수강 인원 나와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평가 점수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평가 점수는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수강 인원 한 번 나오고 수강 인원이 나오고 평가 점수가 나오는데 실습 강의래요. 실습 강의 분반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2020년 수강 인원은 15명은 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바닥글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 봤죠? 일반 강의, 영어 강의, 실습 강의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토론 강의는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토론 강의는 묻지를 않으니까. 자, 일반 강의 같은 경우는 직전 2년 수강 인원이 평균이 100명 이상이거나 2년 중 1년의 수강 인원이 120명 이상인 경우 분반이 된대요. 영어 강의는 직전 2년 수강 인원의 평균이 30명 이상이거나 여기도 이거나네요. 이거나고 2년 중 1년의 수강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실습 강의는 어때요? 1년의 수강 인원에 대한 그런 요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직전 평균이 20명 이상 이렇게만 딱 끝나네요. 예외가 뭔지 봅시다. 그럼 예외는 직전 연도 강의 만족도 평가가 90점 이상이었던 강의는 위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수강 인원의 90% 이상이면 분반을 허용한다. 완화해 주네요. 기준을 완화. 기준을 90%로 완화해 주네요. 기억을 한번 봅시다. 기억을 한번 보면 일반 강의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 일반 강의니까 기억은 여기로 가야 되죠. 일반 강의. 2019년과 2020년도 각 100명, 180명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평균 90이고요. 평균 90. 강의 만족도 평가 85점이에요. 예외에 해당하려면 어떻게 되죠? 90점 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90점도 안 돼요. 그럼 원칙적인 것, 원칙으로. 원칙이 뭐죠? 평균 100명 이상이거나 120명 이상인 경우가 있어야 돼요. 평균도 100명이 안 되고 제일 많았을 때가 100명인데 이것도 120명보다는 작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분반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예요. 자, 봅시다. 이렇게 보니까 니은, 디귿 둘 다 봐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먼저 니은부터 볼게요. 니은. 영어 강의 어떻게 됐어요? 직전 2년간 수강 인원 평균 30명 또는 50명 이상 이렇게 됐네요. 수강 인원이 10명과 45명인데 분반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원칙적인 모습으로 한번 볼게요. 10명 더하기 45명이니까 55명이니까 평균은 55니까 2분의 55니까
27.5라서 우리가 30이 넘지 못하는 거죠. 일단 평균적인 평균이 안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또 아니면 특정 기간에 50명이 넘어야 되는, 제일 많았을 때가 45명이에요. 50명. 따라서 특도 안 돼요. 안 돼서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만약에 혹시 예외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외에 해당되면 이게 숫자가 줄어들죠? 10%씩. 그러면 요게 27이 되는 거죠. 그러면 평균으로도 기준 넘은 거고, 그 다음에 50은 45가 되죠. 45. 그럼 45니까 45 이상이잖아요. 이상이니까 양쪽 다 해당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예외에 해당하는 건 어떤 때 되는 거예요? 만족도 평가 90점 이상일 경우. 근데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90점 미만이었다. 맞는 의견이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고요. 그럼 이건 니은이 없는 디귿은 지워집니다. 어쨌건 디귿은 봐야 돼요. 디귿은 실습강이에요. 실습강의는 뭐예요? 평균 요건밖에 없어요. 실습강의 2019년은 20명이래요. 그리고 강의 만족도 평가는 92점인데 분반이 허용되지 않았대요. 그럼 예외로 바로 가는 거죠. 92점이니까 예외면 원래 있던 기준의 90%. 어떻게 되나요? 20명 이상이었는데 그 기준이 18명 이상으로 바뀌는 거죠. 18명 이상으로. 18명 이상은 곱하기 2를 하면 뭔가요? 36명. 그죠? 36명이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넘었으면 분반이 허용됐을 거 아니에요. 36명. 그러면 A는 16보다 작다. 여기서 또 넘지 않았을 것이다. 넘다는 초과죠. 초과가 안 된다. 그러면 바꾸면 뭐가 돼요? 이하죠. 이하. 그러니까 15명 이하이다. 맞죠? 사람 숫자니까 16은 빠지고, 그러면 A가 최대의 큰 수가 15명이에요. 그죠? 15명은 넘지 않을 거다. 2020년도 강의 수강이다. 그죠? 그럼 이것도 디귿도 맞는 거네요.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다 적용을 하면 돼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0번입니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업 공모 지침 수정안의 밑줄친 가에서 마중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부합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부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갑자기 부합. 그래서 바닥글을 봤더니 가, 나, 다, 라, 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현행이 있고 수정이 있어요. 예전에 많이 나왔던 상황판단 5급 행식에서 초기에 많이 나왔던 개정안과 현행안과 개정안을 물어보는 문제, 혹은 모의평가에서 언어 논리에서 나왔던 그 개정안 현행에 따른 뭐 이렇게 결과에 대한 추론,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와 요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상황을 딱 보니까 상황에서는 A 주무관은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전달받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하고 가하고 마하고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일단은 일단 이거 읽어볼게요. 동그라미는 대학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신청사업 부지 안에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허용하자. 좀 특이한 것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부지 확보. 그리고 두 번째 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창업, 선도, 대학 등 관련 정부 사업 연계 가능성, 평가 비중 확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시범사업 기간 종료되었으므로 시범사업 조기 활성화와 관련된 평가 지표는 삭제하되 대학 내 주체 간 합의 정도는 이동,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논의된 내용 이외의 부분은 현행을 유지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를 봅시다. 가. 최소 사업 부지 어디 본 것 같아요. 첫 번째 동그라미랑 연결되겠죠. 단 사업 부지에는 건축물이 없어야 한다. 근데 여기에 관계되는 거죠, 내용이. 근데 와서 보니까 대학이 부지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으므로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어도 신청을 허용한대요. 가하고 어때요? 가에 반하죠. 네. 그러니까 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가가 들어간 것들은 안 되고. 나를 볼게요.
개발 타당성. 여기서 혹시 아까 봤던 거랑 뭐 연계되는 느낌이 있는 게 있어요? 관련 정보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죠. 5에서 10으로니까 비중이 확대된 거죠. 두 번째 동그라미 가서 보니까 관련 정보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평가 비중 확대. 같은 내용이죠? 그럼 나는 맞네요. 나가 들어가야 돼요. 모두 찾으라고 했어요. 모두. 그러면 이제 3과 5만 남았어요. 뭘 볼까요? 라다마, 다라마 중에 하나만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 시범사업 조기 활성화와 관계된 평가지표 삭제한다, 뭐 삭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삭제라는 말이 적혀 있는 데가 있네요. 마에서 볼까요? 대학 내 주체 간 합의 정도, 이거는 이동시키고 요거는 삭제시킨대요. 여기 보니까 대학 내 주체 간 합의 정도는 타지표로 이동하여 계속 평가하래요. 그래서 이동해서 어디로 갔어요? 쓱 와서 보니까 다에 들어가 있네요. 다에. 없던 게 생겼죠? 그러니까 다 말을 한꺼번에 충족하네요. 다 있네요. 그 답은 5번이에요. 이렇게 풀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